그러니까 엄청나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높은데요. 그만큼 기업들이 이 밸류체인에 진심이다.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먼 미래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일단 이 양 자체가 크지 않다. 어마어마한 양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눈여겨볼 기사인데요. 음극재 공략에 나선 한국 기업입니다. 지금 양극재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IRA로 중국산 음극재를 쓰면 그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인데요. 이 최근에 시장 조사 업체 이 ICCS, INO 여기서 지금 글로벌 생산된 음극재의 96%가 중국 업체에서 생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147만 톤 중에 96%가.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음극재를 지금 뭐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주목받겠지만 원래 지금 음극재의 주 원료는 흑연이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흑연 채굴량의 78%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높은데요. 양극재 업체는 10개, 상위 10개 업체 중에 에코프로빔, LG화, 포스코 퓨처엠, LNF 이렇게 지금 4개 업체가 10개 중에 상위 4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음극재는 9개가 중국 업체고요. 포스코 퓨처엠만 유일하게 10등 중에 8등 내지 9등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포스코 네. 퓨처엠 유일하게. 그만큼 음극재 관련된 기업이 상당히 국내 국산화가 굉장히 시급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있고요. 너무 양극재 쪽에만 네. 집중했던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양극재가 뭐 배터리 원가의 40%를 그렇지. 차지하니까 돈 되니까. 중요하니까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발빠르게라는 말은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발빠르게라기보단 이제라도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룹사 차원에서, 자, 첫 번째 LG엔솔 같은 건 호주의 배터리 소재 장비가 노보닉스랑요. 이 흑연은 지금 천연 흑연, 인조흑연 두 가지를 쓰는데요. 인조흑연 공동 개발 계약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10년간 5만 톤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미 작년 10월 달에 호주 흑연 업체 시라와랑 지금 천연 흑연 2025년부터 2,000톤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LG엔솔이 자체적으로 그 직접 흑연에 대한 이 공급망 체인을 확보하려고 직접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 이것도 나온 기사가 지금 일주일도 안 된 기사인데요. 탄자니아 소재 파로그라이트를 통해서 천연 흑연을 장기 공급받는다고 했어요. 2025년까지 엄청난 양입니다. 75만 톤 천연 흑연을 공급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음극재 관련된 거는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은 실리콘 음극재는 대주전자 재료랑 한솔케미칼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자회사죠. 포스코 실리콘. 예. 포스코 실리콘도 2025년부터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포스코 계열사죠? 네, 포스코 계열사입니다. 거기가 밸류체인이 아주 탄탄하게 잡힌 것 같아요. 제일 포스코가 밸류체인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까지 중국 업체들은 흑연을 바탕으로 한 네. 음극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네. 이제 실리콘, 네네, 맞습니다. 4세대 음극재로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네. 차이가 뭘까 모르겠어요. 네, 실리콘 음극재가 가격이 비싸요, 사실.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100% 실리콘 음극재로 하기엔 기술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기존 흑연에다 섞어서 하는 건데, 실리콘 음극재를 섞으면 에너지 밀도가 그 흑연으로 쓰는 것보다 에너지 밀도가 최소 40에서 50%가 좋아지고 3% 섞는 거 기준입니다. 네. 많이 섞으면 많이 섞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훨씬 월등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충방전 속도가 뭐 5배에서 10배 이상 빨라집니다. 네. 기존의 흑연을 쓰는 것보다. 근데 계속 이제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이 높다는 거거든요. 킬로그램당 50불 정도 수준인데 거기서 더 안 오르고 있어요. 왜냐면 실리콘 음극재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만 해도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외에 SK그룹사에서 SK머티리얼즈가 하고 있고요. SKC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실리콘이 또 하고 있고요. 그 뭐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을 폭발적으로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IRA 법안이랑 유럽 CRMA 법안에 따라서 중국산 음극재를 쓰면 그게 아마 법안에서 의해서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절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네. 또 변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음극재를 빠르게 대체하려는 국산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거리가 당연히 증가하고 충전 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아직은 고가고 하이엔드급 차량을 탑재해서 뭐 상용화시가 2030년으로 하는데 요건 기사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미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하고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한솔케미칼, SKC, SK머티리얼즈, 뭐 LPN, MK전자, 동진세미캠도 상용화 계획이 있다. 그리고 지금 양극재보다 제조 비중이나 가격이 저렴한 음극재 많은 투자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은 공급망에 필수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추가 투자를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나 이런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음극재의 양산 확대가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그만큼 기업들이 이 밸류체인에 진심이다. 밸류체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합종연행, 소위 말해서 조인트 벤처 형태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의 양극재, 음극재 통합 연구소를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서산 공장에 네, 요건 배터리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보통 1기가와트 시당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1.5조를 투입해서 국내 공장 서산 공장의 캐파를 10기가와트시로 늘리겠다고 했고요. 요 기사가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았는데 LS랑 LNF랑 합작해서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1조 투자해서 이 양극재 가장 앞단인 전구체를 8만 톤 정도, 네, 지분은 LS가 51%, LNF가 49% 이렇게 합작해서 2025년부터 준공하겠다고 했고요. LNF는 최근에 음극재도 개발하고 폐배터리 사업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역시나 이 군산 새만금에 이 전액의 원료인 리튬염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6,005억을 들어서 연 5만 톤의 리튬염을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24년, 25년, 26년. 그래서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전액도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5%인데 전액 관련돼서는 가장 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공장이 잘 돼 있는데 국내 투자도 이 원재료를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6천억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상당히 이 밸류체인 확보에 진심으로 하고 있고요. LNF도 다른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 사실 LNF가 주력으로 파는 양극재의 그 모델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화학보다 다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호환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이 전구체의 밸류체인을 확보하면서 원가 구조를 좋게 하고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LNF도 힘쓰고 있고요.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전혀 관심을 못 받는 기업인 LS도 사실 LS M&M을 통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 뉴스 때문에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거의 뭐 10% 가까이 LS는 급등을 했죠. 맞습니다. 네. 월요일 날도 뭐 거의 한 10% 가까이 급등했다가 윗골이 만들면서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 LS의 어떤 가치 재평가 요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LS 그룹사 자체로는 사실 2차 전지가 이 밸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추가적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면 LS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지금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를 2031년부터 시행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 생산, 폐배터리 관련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을 했고요. 요거 관련돼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먼 미래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기존에 있는 배터리가 다 이제 써서 나오려면 최소한 지금 앞으로 향후 2026년까지 3년 동안 유럽에서 한 80에서 한 120종, 미국의 북미에서 한 120종, 100종 정도 차종, 신규 차종이 이제 배터리가 한 5년 정도 수명 되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수명이 다 다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더 이제 진짜 장기
미래로 봤을 때는 폐배터리 관련주도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로는 계속 이슈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인터배터리 유럽 2023 여기서 LG엔솔이 LFP 배터리 팩 요 적용한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요 신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삼성 SDI도 LFP, NMX, 네. 그리고 468 원통용 배터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인터배터리에 중국 CATL 관련돼서 CATL 관련된 업체 이제 국내 기자들이랑 국내 관련된 이제 소위 말하는 업체에 가서 이제 CATL 관련돼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려고 하고 이제 뭔가 그 Q&A 세션을 가지려고 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엄청나게 그냥 한국은 경쟁이라. 네, 한국은 경쟁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관련자 만나서 하고 싶다니까 뭐 저 이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실제 어떤 기자가 이메일 보냈더니 일주일 동안 답도 없었다. 그 정도로 CATL이 굉장히 국내 업체들을 많이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이 소위 말한 LFP 배터리 관련돼서도 LFP나 원통용 배터리 이런 관련된 배터리 밸류체인 관련돼서도 상당히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세미트럭도 1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드디어 올해 말에는 아마 초기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블룸버그 이 NEF 따르면 전기차 올해 초까지 아마 이게 누적적으로 2,700만 대가 보급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26년까지는 한 4배 정도인 1억 대까지 늘어나고요. 2040년까지는 7억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치면 2030년으로는 전기차 그다음에 뭐 바이크 그리고 이런 뭐 전기 버스 그런 뭐 트램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한 8조 8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계산해봤더니 연평균 전체 전기차 시장의 파이는 연평균 33%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가 보고서 낸 거랑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한 35% 정도. 네, 그 정도 수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LFP 하면서 ESS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ESS 저장 장치 이쪽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신제품들이 뭐 쏟아지면서 관련해서 뭐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왔다. LFP 배터리의 ESS 장치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LFP 배터리 관련돼서 아마 부정적인 이슈가 아마 그걸 겁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잘하고 있었거든요. 삼성 SDI랑 그 LG엔솔이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상위 계속 글로벌 탑에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5등 안에 계속 LG엔솔이랑 삼성 SDI가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중국한테 불과 1, 2년 사이에 중국산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점유율이 대거 뺏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소위 말하는 LG엔솔이 지금 5등 밖으로 밀려나서 점유율이 그 ESS 저장 장치 측면에서는 한 10%대 중후반밖에 안 나오고 CATL이나 뭐 BYD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막 30% 이상 점유율을 초과돼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우려감이 있었는데 사실 LG엔솔이랑 그 삼성 SDI도 지금 전기차만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LFP 배터리를 ESS 저장 장치에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애리조나에 지금 7조 2천억 투자한 거 중에 전기차 빼고 한 3조 넘는 돈이 지금 ESS LFP 저장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는 원래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격차는 다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ESS 저장 장치도 LFP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격이 싸다라는 거니까 이 ESS도 LFP를 활용한 것들은 좀 싸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의 경쟁력이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지금 스텔란티스가 유럽에서 저가 브랜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10월 중순에 저가 전기차 신형 시트로엔 공개 예정이고요. 지금 현대기아차도 지금 아이오닉 관련돼서 이게 그 저가 모델이 지금 나오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3천만 원대 밑에 지금 2,500만 원, 2,700만 원대 아이오닉 모델 예상하고 있고 이 시트로엔 E-C3 같은 경우도 지금 3천만 원대 정도 그 모델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저가 모델 중에 지금 잘 팔리는 게 르노하고 지금 폭스바겐 요거에 대응해서 지금 이 시트로엔 E-C3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뉴스는
포드하고 GM 경영진이 생각보다 미국 소매하고 상업신차에는 전기차 포함입니다. 이 전기차 수요가 예상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그 경기 침체에 우려와는 달리 전기차 수요가 견조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봤던 이 일본 도요타 배터리가 드디어 1조 1천억 정도 보조금 지급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도요타 배터리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당연히 배터리 소재랑 부품 업체에도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요타 배터리, 그러니까 보수적인 업체조차도 이렇게 배터리에 지금 진심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 파이 자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이 도요타 그 경쟁 업체죠. 혼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지금 LG 엔소라고 지금 한 40기가와트씩 지금 이 합작 그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혼다 관련된 밸류체인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SK 시그넷은 지금 이 유가증권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가장 충전 관련돼서 국내에서 원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충전 관련된 걸 투자하면 SK 시그넷이 상장될 때까지 기다렸다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SK 시그넷은 지금 초급속 충전기 제품이 모두 기존의 이 CCS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CCS 방식, 이 SK 시그넷이 쓰는 방식이 NACS, 테슬라의 슈퍼차저 그 충전 방식이랑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통신 측면, 뭐 제어하는 측면 모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 부분만 호환이 되게끔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연내에는 충분히 SK 시그넷도 테슬라의 NACS 방식으로 이 충전 방식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이 뜨거웠죠. 중국의 거시안. 중국의 거시안이 미시간에 고션. 고션. 우리는 한국 발음으로 고션이라고 하도 말해가지고 고션. 맞습니다. 이 고션 테크가 이 양극하고 음극재를 미시간에 양극재 15만 톤, 음극재 5만 톤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 양 자체가 크지 않다. 어마어마한 양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이 CFIUS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거션의 이거 미국 미시간 공장 부지가 관할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관할이 아니다. 승인 결정이 아니고요. 우리 소관 아니다. 그걸 밝힌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사실은 3월 달에 나온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이슈가 아니라 기존 이슈를 재탕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중국 내 2차 전지 기업 이제 미국 진출 완전히 허용된 거 아니냐? 이 확대 해석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고요. 거션조차도 폭스바겐이 지분 26% 들고 있는 중국 회사라고 하기엔 다소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불안해하는 거는 그거지. 그 창업자도 물론 그 네네. 중국인이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법인 정관에도 중국 공산당에 뭐 협력한다 뭐 이런저런 어떤 네네. 그 문구들이 정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저건 중국 기업 아니냐 네네. 이런 시각이 사실은 더 커요. 그리고 저게 만약에 허용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랬던 거는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이런 편법으로 네네. 미국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독점적 수혜를 입을 뻔했던 시장을 뺏기는 거 아니냐, 나눠 먹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그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충분히 걱정이 있는데요. 요거 관련돼서 이게 지금 그 중국의 거션이 하는 게 LFP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LFP는 원래 우리가 지금 그 애초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경쟁으로 봤던 요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하이니켈 양극재잖아요. 요게 아마 하이니켈 양극재로 이 양극재 15만 톤, 음극재 5만 톤의 이슈가 됐다면 좀 더 우려 요인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사실은 LFP 배터리라는 건 원래 했던 제품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될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존 물러나르, 이름 재밌죠? 물러나야 돼. 물러나야 돼. 존 물러나르 의원이 지금 이거 안 된다. 지금 계속 지금 얘기가 실제 국내 업체들이,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이 아니죠. 국내에서 이슈로 도는 게 맞을까? 실제 미시간주 의원, 존 물러나르 의원이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 승인 결정 아니다라고 실제 이 미시간 주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 미국 진출 허용에 대한 확대 해석은 불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심은 갖되 네. 저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뭔가 우회 전략을 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쓰겠죠. 중국 네네.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은 갖되 이번에 이 이슈 가지고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다음에 SK 시그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충전기와 관련해서 이게 시장이 네네. 커질 거라고 보는데 저 방식을 CCS에서 NACCS 네네. 테슬라향 이 네네. 호환이 되게 지원을 하게 한다는 거 네. 이거는 상당히 좋은 뉴스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